처음엔 그냥 몽정인 줄 알았습니다.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꾸는 그런 종류의 꿈 말입니다. 그녀는 항상 하얀 소복을 입고 제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요. 하지만 그녀의 손이 제 가슴 위로 올라왔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라는 걸. 처음 며칠은 그저 기분 나쁜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같은 꿈을 꾸고 깨어날 때마다 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상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목에는 손가락 자국, 팔에는 긁힌 상처, 가슴에는 차가운 손의 흔적.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걸. 아침이 되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눈 밑은 퀭하고 가위는 매일 밤처럼 찾아왔고요. 직장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점점 이상한 사람이 되어갔죠. 왜냐고요?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빨리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처음 한 달 동안은 견딜만 했습니다. 커피로 버티고 각성제로 버티고. 하지만 2달이 지나자 제 정신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볼은 쑥 들어가고 눈은 충혈되고 손은 떨리고. 동료들은 제가 마약을 하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만도 했어요. 제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거든요. 회의 중에 갑자기 졸고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으니까요. 사실 그때 중얼거린 것들은 제가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제 입을 빌려하는 말이었어요. 3번째 달에 들어서자 환각이 시작됐습니다. 벽에서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 그리고 항상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친구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정신과 의사는 스트레스성 수면장애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사는 제가 매일 밤 겪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수면제를 먹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약물로도 막을 수 없는 존재였거든요. 오히려 의식이 흐릿해진 상태에서 그녀는 더 자유롭게 제 몸을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 잠든 사이에 제가 어디론가 나가는 일도 있었어요. 아침에 깨어보면 발에는 흙이 묻어 있고 옷은 젖어 있고 기억은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 그녀를 본 건 서울 외곽의 폐가였습니다. 친구들과 술김에 심심풀이 삼아간 그곳에서 혼자 건물 안쪽으로 들어갔던 게 화근이었죠. 그 건물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낡은 한옥이었어요. 오랫동안 비어있던 탓에 곳곳이 무너져 내렸고 담쟁이 덩굴이 벽을 덮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무서워하며 들어가지 못했지만 저는 호기심에 이끌려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마루를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스마트폰 플래시만이 유일한 불빛이었어요. 방 하나하나를 둘러보다가 안쪽 깊은 곳에 있는 방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선 사람 키만 한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여자의 머리카락이 한 줌 말라붙은 피와 함께 놓여 있었죠. 제단 앞에는 낡은 한지에 쓰인 글씨들이 있었습니다. 한자였는데 몇 글자는 알아볼 수 있었어요. 원한, 복수, 영원이라는 글자들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소름이 돋았지만 동시에 묘한 끌림도 느꼈어요. 마치 누군가가 저를 그곳으로 이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호기심에 그 머리카락을 만져봤습니다. 차가웠어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등 뒤에서 누군가가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죠.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목 뒤쪽으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거든요. 급히 그곳을 벗어나려 했지만 출입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미로에 갇힌 것 같았어요. 분명히 똑바로 들어왔는데 나가는 길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복도는 끝없이 이어졌고 방들은 모두 똑같아 보였어요. 공포에 질린 채로 한참을 헤매다가 겨우 밖으로 나왔을 때 친구들은 제가 10분도 안 들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친구들은 제가 창백한 얼굴로 나오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었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저 빨리 그곳을 떠나고 싶다고만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그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희미했어요. 침실 모서리에서 흰 그림자가 스치는 정도였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일주일 후에는 제 침대 발치에 앉아 있었고 2주일 후에는 제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창백한 피부, 긴 검은 머리, 그리고 슬픈 표정의 눈. 하지만 그 아름다움에는 뭔가 섬뜩한 면이 있었어요. 마치 죽음의 향기가 배어있는 꽃처럼요. 그녀가 저를 만질 때마다 제 체온이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쾌락도 느꼈어요. 그게 가장 무서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검었습니다. 동공과 홍채의 구분이 없을 정도로 깊고 어두운 검은색이었어요. 그 눈으로 저를 바라볼 때면 마치 제 영혼까지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뿜어져 나왔어요. 그날 이후로 그녀는 매일 밤 제게 왔습니다. 어느 날은 부드럽게 안겼고 또 어느 날은 목을 조르며 다른 여자 만나지 말라고 속삭였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가 떠나는 게 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없으면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거든요. 그녀만이 제 존재를 인정해주는 유일한 존재였어요. 그녀는 제가 잠들기 전에 나타나서 제가 깰 때까지 곁에 있었습니다. 때로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제 귀에 알 수 없는 말을 속삭이기도 했어요. 그 말은 옛날 말 같았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슬픈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 한 달 동안은 그녀의 존재를 부정하려 했습니다. 정신과 상담도 받아봤고 수면제도 먹어봤죠. 하지만 아무것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녀는 제 꿈속에, 제 현실 속에, 제 삶의 모든 순간에 스며들어 있었거든요. 그녀가 나타나는 패턴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언제 오는지, 어떤 기분일 때 더 격렬한지. 하지만 규칙이란 게 없었어요. 그녀의 마음대로였습니다. 일기를 써보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언제 나타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기록해두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침에 일기장을 펴보면 제가 쓴 글이 아닌 다른 글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한다, 떠나지 마, 영원히 함께 같은 글들이 빼곡히 써 있었어요. 그것도 제 글씨체가 아닌 옛날 여자들이 쓰던 것 같은 아름다운 글씨체로 말입니다. 그녀는 제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싫어했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돌아오면 집안이 얼어붙어 있었어요. 거울은 김이 서리고 벽지는 눅눅하게 젖어 있고 전등은 깜빡거렸죠. 그리고 그녀는 평소보다 더 차갑게 저를 대했습니다. 마치 질투에 눈먼 연인처럼요. 한 번은 여자 동료와 업무상 만남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회사 일 때문이었는데 그날 밤 그녀의 분노는 정말 끔찍했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유리 제품들이 깨져 있었습니다. 컵, 접시, 거울, 심지어 창문까지. 그리고 벽에는 피로 쓴 글씨가 있었어요. 배신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말했습니다. 왜 나를 피하려고 하느냐. 목소리는 바람 소리 같았지만 또렷하게 들렸어요. 나는 너만을 사랑한다. 너도 나만을 사랑해야 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어요. 병적인 집착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더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려고 하면 문이 열리지 않았고 전화를 하려고 하면 전화기가 고장났어요. 심지어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싫어하는 음식은 입에 넣자마자 썩은 맛이 났거든요. 점점 제 생활은 그녀의 통제 하에 놓였습니다.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고 무엇을 먹고 누구를 만날지 모든 것이 그녀의 허락하에 이루어졌어요. 저는 마치 그녀의 인형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제 의지라는 건 점점 사라져갔어요. 제 숨결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락 끊긴 가족, 멀어진 친구들. 회사에서도 조용히 퇴사 처리가 됐죠. 밤마다 그녀는 제 아내처럼 구는 대신 제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화를 냈어요. 제 삶은 그녀에게 점점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녀가 제 입을 통해 말하고 있었거든요. 괜찮다. 혼자가 좋다. 다시는 오지 마라. 그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녀가 화를 낼 때면 집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숨을 내쉬면 입김이 나올 정도로요. 거울에는 손자국들이 나타났고 벽에서는 긁는 소리가 들렸죠. 때로는 그릇들이 저절로 깨지기도 했고 문이 혼자 열리고 닫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상한 건 그녀가 저를 안아줄 때면 따뜻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보다도 더 따뜻했어요. 그때만큼은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점점 그녀와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낮에 길을 걷다가도 그녀의 모습이 보였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제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을 지배하고 제 감정을 조종하고 제 행동을 통제했어요. 저는 점점 제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때때로 제 얼굴이 아닌 다른 얼굴이 보였습니다. 여자의 얼굴이었어요. 아름답지만 슬픈 표정의 얼굴. 그게 그녀의 얼굴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점점 그 얼굴이 더 자주, 더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어느 날 밤 그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로 제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이었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제 모습이 그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목소리가 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요즘 여자들의 목소리가 아닌 옛날 여자들의 그런 목소리였어요. 말투도 바뀌었고 행동도 바뀌었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제 몸을 차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를 그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저와 그녀가 완전히 하나가 되면 그녀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제 몸을 가지고 제 생명을 가지고 말입니다. 무당을 찾아간 건 마지막 선택이었죠. 그 무당은 절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내 전기를 타고 한 여자가 따라붙었어. 그 여자는 널 남편으로 삼았단다.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왜 그녀가 제게 집착하는지, 왜 다른 여자들과 만나는 걸 질투하는지. 그녀에게 저는 단순한 숙주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였던 거죠. 무당이 말하길 그녀는 이미 제 몸 안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저와 그녀의 구분이 사라질 거라고요. 그러면 저는 저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되어버릴 거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사라진다는 것, 그것보다 무서운 일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무당이 말했습니다. 아직 내 혼백이 완전히 잠식되지는 않았어. 지금이라도 그녀를 떼어낼 수 있다. 그 말에 희망이 생겼어요. 비록 두렵기는 했지만 제가 제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무당은 제게 그녀의 정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조선 후기에 살았던 여인으로 사랑하는 남자에게 배신당해 자살한 원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수백 년 동안 그 남자와 비슷한 남자들을 찾아 헤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내가 그 남자의 환생이라고 믿고 있어. 무당이 말했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그 남자의 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래서 널 놓아주지 않는 거야. 퇴마의식은 미친 듯한 폭풍이었습니다. 푹소리, 울부짖는 소리, 그리고 제 입에서 새어나오는 여자의 비명. 그때 알았습니다. 그녀는 제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죠. 의식 중에 저는 그녀의 기억을 봤습니다. 조선 후기 한 남자를 사랑했던 여인의 이야기였어요. 그 남자는 그녀에게 혼인을 약속했지만 더 좋은 조건의 여자와 결혼해 버렸죠. 그녀의 이름은 옥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서당 훈장이었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죠. 그녀는 글을 읽을 줄 아는 똑똑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그녀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죠. 그 남자에게 더 좋은 혼담이 들어오자 그는 옥분을 버렸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이몽학이었습니다. 양반집 차남으로 과거의 급제에서 관직에 나갈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옥분과 만난 것도 우연이었습니다. 서당에서 공부하던 중에 옥분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왔다가 알게 된 것이었죠. 처음엔 단순한 호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몽학에게 좋은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부유한 상인의 딸로 지참금도 많고 집안도 좋았어요.
그는 고민 없이 그 혼담을 받아들였습니다. 옥분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요. 옥분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이몽학의 혼례 당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였죠. 그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토록 사랑한다고 했던 남자가, 평생을 함께하자고 했던 남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니. 옥분은 이몽학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대신 하인을 통해 이제 그만 잊어라라는 말만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옥분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옥분은 배신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그 남자를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그녀는 그와 비슷한 남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니 수백 년 동안 그녀는 떠돌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만난 거죠. 의식이 진행될수록 그녀의 저항은 더 격렬해졌습니다. 제 몸이 경련을 일으키고 목소리가 바뀌고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무당은 계속 주문을 외웠고 저는 그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녀가 떠나는 것도, 그녀를 떠나보내는 것도 모두 고통스러웠어요. 가지마.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였지만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를 혼자 두지 마. 그 목소리에는 절망과 외로움이 가득했어요. 처음으로 그녀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수백 년 동안 혼자 떠돌아다녔을 그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년이 죽을 때까지 원한을 품고 죽었어. 무당이 말했습니다. 그 원한이 너무 커서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이제는 보내줘야 해. 그년도 너도 편안해지려면 말이야. 의식은 밤새도록 계속됐습니다. 무당의 주문 소리, 푹 소리, 그리고 제 몸에서 나오는 그녀의 절규. 새벽이 되어서야 모든 것이 조용해졌어요. 그녀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당은 그녀의 이름도 사연도 말해줬습니다. 그녀는 살아생전 자신을 배신한 남자를 죽도록 원망했고, 죽어서도 그 남자의 대역을 찾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필이면 그게 저였던 겁니다. 퇴마의식이 끝나고 나서도 며칠 동안은 그녀의 존재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점점 약해지더니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그 순간 저는 울었습니다. 무서웠던 그녀였지만 동시에 저를 누구보다 사랑했던 존재이기도 했거든요. 그녀가 떠나고 나서 제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혼자 있다는 게 이렇게 외로운 일인지 그때서야 알았어요. 몇 달 동안 그녀와 함께 살았던 기억들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요. 하지만 제 몸에 남아있는 상처들, 깨진 물건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는 그녀의 모습이 그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어요. 드디어 제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제 의지대로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천천히 일상을 되찾아 나갔어요. 친구들과 연락을 다시 시작했고 새로운 직장도 구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많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예전보다 조용해졌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조심스러워한다고 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두려워졌거든요. 혹시 또 다른 존재가 저에게 달라붙을까 봐서요.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그녀의 질투를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돋거든요. 만약 제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녀가 다시 나타날까 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혼자 살았습니다. 직장에서도 조심스럽게 생활했어요. 야근은 절대 하지 않았고 회식도 되도록 피했습니다. 특히 어둡고 오래된 건물에는 절대 가지 않았어요. 그런 곳에서 또 다른 존재를 만날까 봐서요. 몇 년이 지나면서 점점 일상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녀에 대한 기억도 조금씩 흐려졌어요.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 너무나 강렬한 경험이었거든요. 가끔 꿈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섭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슬퍼 보였습니다. 마치 저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꿈을 꾸고 나면 하루 종일 우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길에서 그녀와 비슷한 여자를 봤습니다. 뒤에서 본 모습이 정말 그녀 같았어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앞으로 가서 확인해 봤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당은 제게 말했었습니다.
그 여자는 이제 저승으로 갔을 거야. 하지만 너에 대한 기억은 남아있을 거야. 조심해라. 혹시나 그 기억이 다시 그녀를 이끌어낼지도 모르니까.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말로 그녀가 완전히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어딘가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시간이 더 지나면서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직장 동료였는데 밝고 따뜻한 성격의 여자였어요. 처음엔 친구로 시작했지만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가까워질수록 불안감도 커졌어요. 그 여자와 처음 데이트를 했던 날 밤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창문 밖에서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커튼을 젖히고 밖을 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계속 남아 있었어요. 며칠 후 그 여자가 제게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꿨어요.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나타나서 당신에게서 떨어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혹시 그녀가 돌아온 건 아닐까요? 그날 밤부터 다시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집안의 온도가 떨어지고 물건들이 저절로 움직이고 밤중에 누군가 걷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직접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그 여자와 헤어졌습니다. 그녀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거든요. 그녀는 이유를 묻고 또 물었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냥 우리는 맞지 않는 것 같아라고만 했습니다. 헤어진 다음 날부터 이상한 현상들은 다시 사라졌습니다. 역시 그녀가 돌아온 게 맞았나 봅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마 평생 혼자 살아야 할 것 같다고. 하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이것도 그녀와의 약속 같은 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만을 사랑하겠다는. 지금은 괜찮습니다. 잠도 잘 자고 얼굴도 좀 펴졌다고들 하더군요.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은 한밤중에 제 이불 끝이 저절로 젖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저는 눈을 감고 아무 일도 없던 척 그냥 다시 잠이 듭니다. 왜냐고요? 혹시나 그게 그녀라면 그녀가 또 다시 찾아왔을까봐. 그리고 그녀를 다시 보내는 일이 이번에는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까요. 때로는 꿈속에서 그녀를 만납니다. 그때의 그녀는 무섭지 않아요. 그저 외로워 보일 뿐이죠. 마치 몇백 년을 혼자 떠돌아다닌 것처럼. 그럴 때면 저는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녀가 찾던 그 남자가 될 수 없어서, 그녀의 사랑을 받아줄 수 없어서, 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해요. 혹시 다시 그녀에게 잡혀갈까봐, 이번엔 정말로 제가 사라져버릴까봐. 그래서 저는 항상 조심합니다. 이상한 곳에 가지 않고 늦은 밤에 혼자 있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제가 그녀를 그리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저를 그토록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기도 했거든요. 혼자 사는 지금 때로는 그때가 그립기도 해요. 어젯밤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다가 깨어보니 창가에 하얀 그림자가 서 있었어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다시 뜨니 아무것도 없었죠. 그냥 제 착각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요. 하지만 그 후로 계속 그녀의 존재가 느껴집니다. 직접 나타나지는 않지만 어딘가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제가 혼자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친구들은 제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고 합니다. 혼자 살면 우울해진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어요. 그녀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거든요.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이 제게는 너무나 강렬한 경험이었어요. 그런 강렬함 이후에 평범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녀만큼 저를 사랑해줄 사람이 또 있을까요? 비록 그것이 병적인 집착이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가끔 그녀가 제게 했던 말들이 생각납니다. 나는 너만을 사랑한다. 영원히 함께하자. 다른 여자는 생각하지 마라. 그때는 무서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사랑의 한 형태였을지도 모릅니다. 무당이 말했듯이 그녀는 저를 남편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자신의 평생 반려자로. 그런 마음으로 저를 사랑했다면 그 사랑이 집착이 되고 원한이 된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도 그녀는 올까요? 아니면 이미 와 있는 걸까요? 때로는 그녀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그냥 숨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방심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조심합니다. 늦은 밤에 혼자 있지 않으려고 하고 이상한 곳에는 가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돌아오고 싶다면 제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막을 수 없다는 걸. 그녀는 이미 제 영혼에 흔적을 남겼고 그 흔적을 따라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다시 오는 그날을. 어쩌면 그것이 제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 무서운 일이지만 동시에 외롭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적어도 저를 사랑하는 존재가 곁에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저는 정말로 저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되어버릴 겁니다. 그녀의 사랑을 받는 대신 제 자아를 잃게 될 거예요. 그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파멸일까요? 지금도 가끔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아닌 다른 얼굴이 어른거립니다. 그녀의 얼굴이에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증거일까요? 아니면 그냥 제 착각일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녀는 저에게 깊은 흔적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내일도 그녀를 기다릴 것입니다. 두려움과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